안녕하세요. 생방송 라이브 레슨 70의 박신영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윤입니다. 네, 2019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네. 두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 그러게요. 봄을 기다리면서 스프링 캠프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신준 프로 오늘 어떤 레슨 준비하셨나요? 아, 스프링 캠프 하니까 네. 말이죠. 이거 아무래도 스프링 캠프에서는 1년 내내 할 수 있는 뭔가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오, 이 뭔가 하면은 또 바로 턴 아니겠습니까? 턴이요? 어떤 턴이요? 이 턴은 백스윙 턴, 다운스윙 턴 두 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과 내일 집중적으로 오늘은 백스윙 톤을 다루고 내일은 다운스윙 톤을 다룰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지금 조금 이따 샷도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진짜 와 진짜 이게 이런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구나 할 거예요. 정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장기간 아니면 단기간 뭔가 할 수 있는 톤에 관한 중요한 것들 다 짚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뭐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병윤 프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연습장 사용 방법 퀴즈로 한번 배워봤는데 그래서인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잘 남아있거든요. 오늘도 혹시 퀴즈 있나요? 네, 지난 시간에 연습장 사용법에 대해서 활용해 보셨죠? 네. 오늘은 필드 사용법인데요. 자, 시즌 첫 라운드를 어떤 것들을 내가 알고 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좋을지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퀴즈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난주에 저 정말 잘 맞힌 거 아시죠? 네, 기대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도 다 맞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라이브 레슨 70은 시청자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SNS나 JTBC 골프 앱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해설시켜드리고요. 레슨의 재미를 더하는 시청자 퀴즈 라이브 큐는 JTBC 골프 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사연과 라이브 큐 당첨되신 분들께는 또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생방송 라이브 레슨 70 스프링 캠프 첫 번째 레슨은 신준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프계의 효자손 신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가려운 부분을 제가 오늘 한번 박박 한번 긁어보기 위해서. 아, 그래서 자, 효자손이에요? 그럼요. 이게 턴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또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한 부분이 또 턴이기도 해요. 네. 이거 턴 이거 잘 안 돼가지고 아 진짜 턴 진짜 돌겠다. 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턴은 단번에 될 수도 있고 한 번만에 그죠 기적이 일어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분은 아마 이런 할렐루야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 또 아닌 분들은 조금 연습해 주시면 이제 거의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제 어떻게 뭐가 다른지 제가 샷으로 한번 일단 해볼게요. 자, 일단 몸이 이 볼이 이제 땡그레졌어요. 볼에 점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쳐보니까 조금 너무 잘 읽어서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제가 샷 타입은 저는 보통 이제 중간 클럽을 쓰거든요. 이게 중간 클럽 6번 아이언이니까 약간 반 펀치 샷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샷을 쳐볼 텐데요. 네. 한번 보시고 뭐 크게 뭐가 다른지 반 펀치니까 피니시는 여기까지만 칠게요. 그리고 이제 6번 아이언이라는 걸 이제 감안하시고 자 이제 반 펀치 샷을 쳤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올리고 쳤어요. 그러니까 한 175m 정도 갔네요, 그죠? 6번 아이언 반 펀치 샷이면 175면은 거의 다친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세게 치면 한 185에서 190 이상 정도 반 펀치를 칠 수는 있는데 뭐 무리해서 그렇게 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스윙을 했을 때는 느낌은 어때요? 잘생겼다? 왜 그러세요? 봄부터 정말 아 그게 이러실 아니군요. 거예요? 느낌 어땠어요? 느낌이요? 예, 뭔가 좀 괜찮았어요? 아니면 뭔가 좀 일률적이었어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그럼 한번 좀 해볼까요? 가볍게 치는 느낌? 좀 가볍게 치는 느낌? 네. 최대한으로 저는 약간 살살 치려고 했어요. 네. 펀치를 조금 세게 주려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여기 탁 그냥 더 이상 뭐 넘어가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우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백스윙이 섞여 있는 네. 샷이고 이제 그 다음 경우는 그게 안 섞여 있는 샷이에요. 그게 구분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섞인 샷이에요. 거리 차이 굉장히 많이 나죠. 한 30m 정도 나는 것 같네요. 그렇죠. 30m 이상 훨씬 더 나갑니다. 제가 몸이 지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쳐서 그렇지 몸을 조금 풀면 그 반펀치를 때려도 확실히 이건 어떻게 약간 제가 다소 실수를 하던 어떻게 하든지 간에 170m는 일단 넘게 때릴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제가 백스윙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방법을 썼어요. 특정한 방법을 썼는데 이 백스윙은 스윙을 크게 한다도 문제가 있겠지만 특정한 근육이 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정한 근육이 써지지 않는다면은 백스윙을 크게 한다고 해도 크게 소용이 없어요. 스윙을 할 때 다운스윙을 할 때 그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짚어볼 겁니다. 자, 그 세 부분을 짚어보는데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유념하셔가지고 연습할 때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하고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꼭 따라 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요? 아주 간단한 모션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우측 다리입니다. 저희 우측 다리를 보시면 제가 정면하고 측면하고 이제 분할 화면을 제가 계속 보여드릴 텐데 그 화면을 보시면 제가 우측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실히 이제 구분이 가실 거예요. 자, 어드레스를 하고요. 제 엉덩이 있죠. 네. 딱 보면 우아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자, 라인이 딱 살아 있는데 이 끝선이 있죠. 끝선이 지금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백스윙을 할 때에 이 엉덩이 끝선이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이동했죠. 그죠? 그리고 자, 제 끝선이 뒤로 나갔죠. 네. 티가 나요? 조금 뒤로 갔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윙을 할 때는. 엉덩이 힙 끝선이 뒤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아마추어 여러분들 중에서 거의 10만 명이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나가고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끝선이 뒤로 안 나가시고 백스윙 할 때 오히려 이쪽으로 나가셨다가 스윙을 할 때는 더 이쪽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그러면 무릎이 좀 더 앞으로 이렇게 굽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에 무릎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오른쪽 제 무릎 있죠. 이 오른쪽 무릎은 제가 모션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션은 꼭 관절을 이용해야지 모션이 생기거든요. 관절이 없이는 모션이 없어요. 그죠? 네. 관절을 써야 되는데 이 오른쪽 무릎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오른쪽 무릎을 백스윙을 할 때 이거 살짝 피셔야 돼요. 자, 보세요. 백스윙 할 때 오른쪽 무릎을 살짝 피게 되면 지금 가정에서 다 따라하고 계시죠. 그죠? 백스윙 할 때 오른쪽 무릎을 살짝 펴보시면 체중이 자연스럽게 오른발 뒤로 갑니다. 백스윙을 했는데 체중이 내 오른발이 그대로 다 있다고 하면 백스윙 어떻게 하시냐 하면 백스윙을 하실 때 내가 다리를 뭐 잡아야 되겠다 내지는 하체를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무릎을 계속 굽히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굽히고 계시면 발의 발바닥에 전체적으로 체중이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굽히고 계시면 백스윙을 하면 이렇게 힙이 오히려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오히려 굽히고 계속해서 굽히고 있으려 그러면 어. 뒤꿈치가 들려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선수들은 정말 볼 잘 치는 사람, 선수들은 정말 일률적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백스윙을 하면 힙이 뒤로 빠져요, 이렇게. 그리고 체중을 줄 때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조금 이동을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골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골반은 이렇게 돌릴 수는 없어요. 자기 혼자서는 불가능한 모션이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골반은 이렇게 앞뒤로밖에 못 써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문 용어 하나 가르쳐 드렸죠. 뭐예요? 밑장 빼기. 네? 이렇게 밑장을 빼듯이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빼는 골반을 이렇게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골반을 사용하는 거고 네. 지금 제가 골반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애초에 서 있던 엉덩이 끝선 자락보다 약간 뒤로 나오죠. 뒤로.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좌측 화면, 측면 화면 보시면은 제 힙이 뒤로 나갔다가. 자, 위에 화면도 티가 나네요. 그죠? 이렇게 서 있다가
제 끝선이 제 타석 끝에 물려 있는데 백스윙을 하면 뒤로 좀 가고 다운스윙을 하면 좌측이 저 뒤로 튀어나가고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무릎을 폈다 굽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폈다 굽혔다. 이제 오른쪽 무릎을 피긴 피는데 완전히 펴시면 안 돼요. 완전히 피면 다시 굽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는 말고 조금 피세요. 한 이 정도.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 펴시는 건 안 되고 조금 뒤가 당기지 않을 정도? 너무 다 펴버리면 뒤가 이렇게 딱 당기잖아요. 당길 수도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니에요. 살짝은 예. 구부려져 있는 그렇죠. 그 상태로 내버려 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신영 아나운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약간 자, 한 이 한번 해볼게요. 정도인가요? 너무 많이 폈어요. 약간 덜 그래요? 피세요. 조금 더 좀 더요? 약간 더 피세요. 더 필요해요. 그 정도 이 좋을 정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예요. 이게 보통 이제 아마추어분들이 네. 이 하체를 고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갖다 보면 그러니까요. 아까 같은 이게 무릎이 딱 움직이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고정하는 회전이 안 게. 되니까 옆으로도 밀리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릎이 뭐 나가고 내가 그 얘기 맞아요. 하려고 오히려 했는데 하체를 돌리려고 힘을 쓰다 보면은 무릎이 그대로 가서 정말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릎을 너무 잡으려고 그래요. 무릎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뭐 제가 싸움을 할 때도 이렇게 좀 무릎을 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조금 이렇게 뭐 세계 타이틀 싸움 잘 방어전이라도 나가야 못하실 될 것 것 같잖아요. 같은데요? 근데 이건 그냥 딱 맞는 거죠. 이거는 꼼짝을 할 수 없으니까 관절이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관절이 움직이고 있어야지 이게 뭐 세계 챔피언 같은 느낌 딱 들잖아요. 그 관절을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멋있죠. 아니 딱 바란 눈인데. 싸움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우측 무릎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너무 이렇게 이러신 분들은 약간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아니라면 우측 무릎을 백스윙 할 때는 조금 이렇게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펴주셔야 이게 힙이 나가고 힙이 우측으로 나가면서 체중이 약간 오른발 뒤쪽으로 갑니다. 약간 펴주시고 다시 접어주시고 피고 다시 접고 펴고 다시 접고 자 측면을 하면 좋네요. 그죠? 펴고 폈거든요. 펴면 체중이 뒤로 와요. 이렇게 펴고 다시 접어주고 그때는 또 다시 왼쪽 다리를 뒤로 펴주고 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연습 해주셔야 돼요. 무릎이 앞뒤쪽으로 이렇게 골반이 써지지 않으시는 분은 이 연습 꼭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얼마나 많이 해주냐면 시간 나실 때 자주 해보세요. 자주. 자, 예. 사람 많을 때는 하지 마시고 혼자 계실 때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자, 여러분도 오래간만에 뵈니까 제가 설명을 잘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제가 약간 빨리 설명드릴게요. 네. 배꼽이에요, 배꼽. 배꼽. 예, 턴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오른쪽 무릎을 살짝 펴면서 엉덩이 약간 뒤로 빠진 상태로 이렇게 턴을 주게 되고 배꼽을 돌리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고관절이요. 네, 고관절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사타구니라고 그래요. 여기 사타구니가 이렇게 싹 접혀요. 이렇게 보세요. 무릎을 살짝 빼면서 배꼽을 돌리면 사타구니 싹 접혀요. 그럼 이게 하체 모션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이상적으로 좋은 하체 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배꼽을 돌리셔야 돼요. 배꼽은 대부분 선수가 한 45도 정도까지 돌려요. 여러분들은 한 50도, 55도까지 돌리셔도 상관없어요. 배꼽을 조금 과감하게 돌려오십시오. 단 조건은 무릎을 너무 잡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릎을 너무 펴지도 마시고 무릎이 약간 펴는 정도 선에서 여기가 사타구니가 접힌다는 느낌만 가질 정도 안에서 배꼽은 많이 돌리셔야 돼요. 배꼽을 돌리지 않는 상태로는 상체를 이렇게 돌려가지고는 턴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딱 끝났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갓 태어난 아기도 연성으로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배꼽이 돌아야 몸통이 먼저 써지면서 먼저 이렇게 무슨 빨래 짜듯이 막 짜지는 것이지 배꼽이 돌지 않는 상태로 어깨만 돌려가지고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꼽을 조금 더 과감하게 이렇게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이게 이제 메인 타이틀이거든요. 오늘의 조용필입니다. 우리 조용필 선생님은 나중에 나오시는데 이게 백스윙을 할 때에 어떤 근육이 써지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근육 중에서 여기 명치 윗부분
윗부분에 그쪽에서 어느 근육이 어떤 식으로 써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중에서 이거 있죠. 큰 근육을 써라. 네. 그죠? 큰 근육을 써가지고 스윙을 하면 스윙이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 큰 근육을 써라. 큰 근육을 써라. 큰 근육이 어디가 크지? 가슴하고 등. 등 근육. 네. 크죠. 그런데 이제 박신영 아나운서도 이제 꽤 저희 이제 한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올랐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큰 근육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정확하게 가슴하고 등 같아요? 근거 있어요? 아닌가요? 근거 있어요? 자신은 없죠. 말은 하겠는데. 등 쪽을 좀 더 쓰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죠? 유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도 이걸 저희들하고 하다 보니 이제 반박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등 쪽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등 쪽에 있는 근육 중에서 왼쪽 어깨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얘예요, 얘. 근데 이게 어떻게 써지느냐 하면 제가 일단 모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보세요. 첫 번째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두 분 더 보시고 박신영 아나운서 한번 보시고 뭐가 다른 거 같은지 한번 봐보세요. 네. 자, 두 번째 어. 뭐가 달라요? 지금 이 화면으로 보니까 네, 백스윙을 했을 때 네. 이쪽 옆구리가 두 번째 때 더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돌았다는 거죠. 더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돈 것만 가지고 따지자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하체도 돈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이거는 등을 많이 이용해서 돌린 것 같고요. 첫 네. 번째는 온 몸을 그냥 비튼 것 같아요. 그 제가 이걸 왜 자꾸 박신영 아나운서한테 물어보냐 하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냐하면 이제 전문가가 아닌 눈으로 봤을 때 네. 어떻게 보이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첫 왜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음, 좀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그죠? 네. 뭔가 이 사람은 돈 받으면 안 될 것 같죠? 가슴이. 이게 무슨 톤이지 싶었어요. 오케이. 나도 저거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톤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스윙, 첫 번째 모션은 조금 엉성하게 보인 모션은 뭐냐면 제가 이쪽에 있는 이 근육을 전혀 늘리거나 활용을 하지 못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쪽 근육, 그러니까 이 큰 근육을 사용할 수 있었던 백스윙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백스윙이 두 가지를 제가 무엇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걸까요? 도대체 제가 백스윙을 어떻게 두 개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걸까요? 등 근육을 더 쓰셨겠죠? 더 썼다.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거는 팔 때문에 그래요. 팔이요? 팔 때문에. 자, 팔이 제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어요. 어드레스를 하고 있으면은 네.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요. 팔이 저쪽 우측으로지 저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아, 팔을 더 멀리로 이렇게 보내셨나요? 멀리로 보냈다. 땡! 자, 안타깝습니다. 자, 틀리신 분은 벌금 2천만 원 있습니다. 네, 저한테 입금해 주시고. 자, 잘 보시고 한번 유추해 보세요. 네. 박신영 아나운서 유추가 되면 여러분도 유추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팔을 위로 더 들었어요. 위로 더 들었어요. 네. 자, 팔을 제가 위로 든 게 아니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제 손이 스윙을 할 때 손을 들어 올리거든요. 그죠? 백스윙을 할 때 손을 위로 들겠죠. 전혀 손을 안 들진 않습니다. 백스윙을 네. 하면 어느 시점에는 손을 들어 올리는데 손을 제가 언제 들어 올렸느냐가 다른 거예요. 손을 제가 언제 들었느냐가. 제가 조금 약간 엉성하다고 한 스윙은 제가 손을 언제 들었냐. 손을 언제 드는지 보세요. 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시작부터 들어 올렸어요. 시작부터 들어 올렸죠. 그래서 와, 제가 헛스윙을 한번 했네요. 거의 이제 볼도 잘 못 맞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는요. 자, 거의 제가 시작할 때부터 들어 올렸네요. 그죠? 네. 제 말은 하나도 없고 박신영 아나운서 말을 신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비슷하게 이제 보이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건요. 조금 올라가다가 한 3분의 1 정도 올라왔을 때 들기 시작했어요. 그죠? 나중에 들죠. 네. 그러니까 이게 키예요. 오. 이쪽 근육이 써지려면 손이 옆으로 진행을 한 이후에 올라가야 돼요. 그 옆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제가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벌써 어깨가 이만큼 돌아가 있는 거예요. 어깨가 이만큼 돌아간 상태로 테이크어웨이가 되고 나면 이때부터는 제가 이걸 들어 올려도 턴이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측면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이런 식의 백스윙을 해요. 자, 팔이 상당히 제 몸 앞에 있고 이쪽으로 빠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제 몸 앞에 있고 샤프트도 어느 정도 플랫하게 나오니까 이제 뭐 샬로잉도 어느 정도 타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게 되면은요, 이런 류의 백스윙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할 때 들어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시작을 할 때 들어 올리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했던 두 개의 답을 합하면 정답이 되는 거네요. 그럴 수 팔을 있죠. 멀리 보내고 위로 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환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 대부분 다 이렇게 팔을 초기에 바로 들어 올리는 그런 단점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단점은 결정적으로 어떨 때 나쁜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거 제가 이번에 겨울에 전지훈련을 하면서 참 진짜 너무 가슴 아픈 걸 많이 봤어요. 지금 웨지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칩샷을 하잖아요. 칩샷을 하게 되면 벙커샷도 마찬가지겠고요. 샷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이 클럽 헤드가 볼을 가격할 때 이 높낮이가 맞아야 돼요. 높낮이가 그죠? 내가 너무 낮으면 뒷땅일 테고 너무 높으면 탑볼이 맞을 테고 네. 딱 여기에 정확하게 그죠? 여기 어디를 쳤던 것처럼 스윙을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겨울에 만나신 분이 있는데 너무 볼을 잘 치시는데 아마추어 분이신데 뭐 아이언 가지고 막 200m를 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 높이를 못 맞춰가지고 칩샷만 가면은 진짜 너무 긴장을 해야 돼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칩샷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못 하시는 거예요. 높낮이를 맞추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높낮이를 왜 못 맞추게 되냐면은 높낮이를 못 맞추시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 중에 하나가 손을 들어 올리는 게 초반부터 들어 올리게 되면은요. 제가 백스윙을 할 때 칩샷 할 때는 손이 한 요 정도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은요. 손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리 때문에 이걸 비슷한 거리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퍼팅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높이가 아주 비슷하게 나오죠. 네. 그죠? 그리고 칩샷을 할 때 약간 굴리는 스타일 칩샷을 할 때는 팔을 전혀 굽지도 않고 들지도 않아요. 그냥 펴 있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 높낮이 조정을 하려고. 근데 이 높낮이 조정이 되려면은 백스윙을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테이크어웨이를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골프 스윙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꽂으라 그러면 물론 임팩트, 팔로우도 다 중요해요. 왜 다 중요하냐면 그때 제가 레슨을 할 때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제가 맨날 이거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은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하잖아요. 그 테이크어웨이 정말 중요합니다. 테이크어웨이를 딱 만들 수만 있다 그러면은요. 선수들 볼 칠 때 웩을 하죠. 이렇게 웩을 하죠. 네. 그렇지만 이런 선수 굉장히 많아요. 테이크어웨이 맞춰보는 거예요. 동일한 테이크어웨이를 가져가기 위해서 테이크어웨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막 레슨 나간 것도 있고 뭐 다른 프로에서는 좋은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돼. 왜 안 되냐면 테이크어웨이 나갈 때부터 저희는 테이크어웨이를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쪽 근육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이렇게 하시면 돌고 하는 이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지. 백스윙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좁은 상태로 이렇게 다운스윙을 했을 때 팔을 펴고 이런 기준으로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테이크어웨이에서 백스윙이 나갈 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백스윙 아크가 너무 좁아진다든지 아니면 이쪽 근육이 써지는 것이 아니라
팔을 이렇게 접어 올리는 듯한 이런 모션이 되게 되면 어차피 사실은 어떤 걸 가르쳐 드려도 이게 잘 안 맞을 공산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테이크어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백스윙이 가다가 제가 질문 하나 내볼게요. 백스윙을 해요, 그죠? 네. 백스윙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멈출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은 여기서 멈추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여기서 멈추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여기서 멈추는 분도 계실 테고. 그분이 무슨 기준으로 거기에서 멈출까요? 그분은 스윙을 내가 거기서 딱 멈춰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걸까요? 박신영 아나운서는 내가 백스윙 할 때 거기서 멈춰야지 하고 해요? 아니면 그냥 해요? 그냥 하죠. 그냥 해요. 네. 자, 우리 이 프로는 어때요? 그냥 하죠. 그냥 하죠. 네. 누구도 내가 거기서 멈춰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 제각기 어디서 딱 멈춰요. 왜 거기서 멈추는 걸까요? 습관이 된 게 아닐까요? 습관이 됐다. 왜 습관이 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치다 보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팔이 네. 긴장감을 느낍니다. 팔이 긴장감을 느껴서 그 긴장감이 어디에 다다르면 그때 백스윙을 멈춰요. 팔이 긴장감 때문에. 자, 백스윙을 작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팔을 빨리 들었어요. 들었죠? 그럼 긴장감이 벌써 생겼어요, 여기에. 이러면 안 돌아요. 요만큼 돌다 말아요. 긴장감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돌면 안 되는 거예요. 긴장감이 생겼는데 더 돌면 어디가 부러지든지 사람 머리는 내 몸이 생존하기 위한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들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를 줄 때 테이크어웨이를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제가 벌써 톤을 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팔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톤이 많은 상태까지 이렇게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톤이 많은 상태까지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 톤이 많은 상태로 아크가 큰 상태로 백스윙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들게 되면 팔의 긴장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톤이 일단 그냥 순서대로 쭈르륵 망가지는 거죠. 백스윙을 하기 전에 멈추게 되고 가다가 말게 되고 이런 아주 이상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백스윙을 할 때 이런 모양으로 테이크어웨이가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하는 인식은 되셨죠? 그죠? 됐어요? 네. 확실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 방법 제가 짧게 빨리 알려드릴게요. 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갈 건데요. 이 세 가지를 그대로만 따라해 보세요. 오늘도 해보시고 뭐 이따가도 해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해보시고 사무실에 가 계시다가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며칠만 쭉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게 모션이 익을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볼을 때리러 내려가는 빠른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팁을 드리자면 빨리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백스윙이니까 좀 천천히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상관없잖아요. 백스윙 천천히 한다고 뭐 다운스윙 뭐 볼이 멀리 안 가느냐 전혀 아니죠. 우리 박인비 선수 보시면 백스윙을 25년 한 이후에 0.5초 만에 볼을 때렸는데 그렇게 멀리 잘 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약간 느리게 해주는 게 팁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이걸 빨리 적응하시기에 빠르실 거예요. 자,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 연습장에서 볼 안 치셔도 되고요. 그냥 서가지고 그냥 덱에서 아무 짝대기 하나 들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테이크어웨이를 합니다. 테이크어웨이라는 게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되면 그걸 가지고 테이크어웨이라 그래요. 그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으니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테이크어웨이를 나갈 때 왼팔을 약간 저쪽으로 살짝 밀어주는 느낌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약간 저쪽으로 살짝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미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미시면 안 되고 그냥 조금 미는 거예요. 조금 자연스럽게 조금 밀어주는 거예요. 저쪽으로 살짝. 자, 저 보시면 전 살짝 밀었는데 이렇게 크게 민다 쭉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이에요. 조금. 자, 조금이에요.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자, 여기 멈췄을 때 제가 왼팔을 살짝 밀므로 인해서 왼쪽 어깨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오른팔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오른팔이 쫙 펴 있는 게 아니라 살짝은 접혀 있지만 거의 펴 있어요. 자, 이 동작입니다. 이 동작. 자, 다시 테이크어웨이를 하는데 물론 오른쪽 무릎 살짝 펴주셔야겠죠, 그죠? 오른쪽 무릎 살짝 펴주시고 왼팔을 살짝 밀어줍니다. 밀어주었을 때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되면 이렇게 오른팔이 살짝 펴져 있고 왼팔은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 이 상태입니다. 요걸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린다 생각하고 일단 그려줍니다. 스윙이 빠른 사람도 그냥 이렇게 무조건 천천히 해야 아, 되는 거죠? 그럼요. 무조건 천천히. 박인비 빙의를 하겠다. 뭐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고 네. 내가 언제 박인비처럼 서가지고 세계대전 선수가 한번 되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시고 딱 서셔가지고 처음 이 모양을 만드셔야 돼요. 이걸 억지로라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자꾸 해봅니다. 이거 자꾸 하면 금방 내 느낌이 와요. 이렇게 하던 거에 비하면 내가 뭐가 다른지 알게 되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던 거에 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딱 멈춥니다. 딱 멈췄죠? 요게 딱 멈춰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멈춘 상태에서 볼 이렇게 해서 볼 때려 보셔도 돼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볼이 잘 안 맞더라도 일단 멈춰봐요. 자, 멈추세요. 그 다음에 볼 때립니다. 아, 이번에 잘 맞았는데 불행히 볼이 2개네요. 이거 읽어줬어야지 멀리 간 건데. 자, 이렇게 일단 멈춰주세요. 멈춰가지고 보세요. 멈춰가지고 테이크어웨이는 길을 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멈춰가지고 보세요. 자, 멈춰가지고 보시고 스윙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윙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볼은 안 치셔도 되고 저는 볼이 있으니까 쳐보는 거고요. 테이크어웨이 멈췄죠. 오른발도 펴져 있고 제 오른쪽 무릎 살짝 펴져 있고 샤프트가 평형됐고요. 자, 이 모양 됐죠. 이 모양에서 올렸다가 자, 이렇게 살짝 볼을 이제 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자연스러워지면은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연습 스윙을 하면서 골프를 치시면서 골프를 정말 언제든지 내가 스윙을 바꿔가지고 마음대로 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천천히 갔다가 만들어서 치는 걸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스윙 바꾸고 싶으면 내가 백스윙 바꾸고 싶은 만큼 다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올렸다가 치는 거 연습하잖아요. 이게 조금만 내가 익어가지고 볼을 칠 수 있으면 내가 스윙 뭐 다 바꿔요. 이렇게 해서 바꾸고 저렇게 해서 바꾸고 다 바꿔요. 자,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했다가 그죠? 이렇게 들었다가 그냥 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스윙하는 데만 염두하지 않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약간 펀치. 굿샷. 그러네요. 그까이 거 뭐 180m 치는 거지 뭐 이거 까이 거 이거. 자, 그런데 제가 지금의 제 모션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거였어요. 제가 백스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면서 이쪽 근육을 쓰면서 큰 근육이 써져서 이 큰 아크를 이용한 거예요. 큰 아크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다운스윙 할 때 볼 이렇게 탕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펀치하듯 이렇게만 잡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걸 제가 막 확 날려버리면 풀이 좀 더 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못 바꿔요. 못 바꿀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원래 치던 그대로 금방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볼은 물리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물리적인 무게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볼을 가격을 하게 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스피드를 얻는 방법을 그대로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윙의 변화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을 치기보다는 그냥 스윙을 할 때 내가 스윙에 잡아야 될 이 모션을 이 스프링 캠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껴보시고 해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테이크어웨이 하시고 멈췄다가 이걸 이렇게 올렸다가 스윙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되시면 두 번째 단계를 하세요. 그거는 뭐냐 하면 같이 쭉 올라가 보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멈췄다가 가는 거 아니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멈췄다가 가는 거랑 자 계속 가는 거랑 제가 지금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난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다시 보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멈췄다가 갔을 때 팔이 여기 왔을 때 팔이 펴져 있고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됐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올라간 거랑 자, 다시 해볼게요. 아. 비슷하죠?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 연습 조금만 하시면 이거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테이크어웨이를 이 모양을 그대로 만드세요.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거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모레도 하시고 될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기로는 여러분들 한 일주일 정도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자꾸 연습해 주시면 내 모양 쓰는 게 어느 정도 팔이 익어요. 그렇게만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굉장히 예쁜 테이크어웨이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한번 더 때려볼까요? 자, 간단하게 테이크어웨이 예쁘게 딱 한 다음에 쭉 펀치! 굿샷. 굿샷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 예, 바로 이런 샷 여러분들 할 날 멀지 않았습니다. 전మీకు 한번 해보십시오. 저같이 이렇게 유연성 떨어지고 몸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꼭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신진 프로 레슨 잘 들었습니다. 예. 아, 오늘도 역시나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먼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왼쪽 등의 긴장감을 느끼니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 하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저희 라이브선 70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확실히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경우에 왜 뭐가 문제가 됐을 확률이 크냐 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로 오른쪽 무릎도 좀 펴주고 배꼽도 좀 돌리라고 하셨잖아요. 했는데 하체를 잡고 이거를 늘려보려고 이렇게 과도하게 늘려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긴장감이라기보다는 몸을 억지로 트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냥 톤이 되게 놔두는 거예요. 제 측면 화면 보시면 제가 이거를 하체하고 이걸 잡아놓고 이렇게 지금 틀고 있는 게 아니고 저 보면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제 몸에 지금 텐션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올라갈 때 텐션이 조금 생겨요. 그러면 저는 힙도 충분히 돌아가 있고 제 몸도 충분히 돌아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긴장감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아주 긴장감이 심하다. 그러면 아마 이 하체 무릎을 약간 펴주는 모션이라든지 배꼽을 돌리는 모션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너무 집중하시다가 그럴 확률이 상당히 있으니까 이거 유념하시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이언은 찍어 쳐야 하기 때문에 백스윙이 가파르게 올라가야 한다던데 네. 이렇게 보내고 위로 올리는 게 맞는 건지 또 물어보셨어요. 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타이거 우즈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참 전성기 때 뒤로 쓸 줄 모르면 앞으로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뒤로 클럽 헤드를 이렇게 빼지 않으면 앞쪽으로 이렇게 빼지도 못한다 이 얘기예요. 가파르기 위해서 내려치기 위해서 가파르게 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벙커샷처럼 미스샷을 유도하는 경우는 있어요. 벙커샷은 아예 볼이 못 날아가게 하려고 가파르게 들어갔다가 가파르게 툭 찍어버려요. 그러면 볼이 그냥 뜨기만 뜨고 날아가진 않아요. 그거는 벙커샷이라서 미스샷을 유도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샷은 아크가 클수록 이익을 보지 손해나진 않습니다. 아크가 크게 되고 그리고 어택 앵글이라는 것은 저희가 최대를 줘봐야지 선수들이 3도에서 4도거든요. 3, 4도면은 이만큼이에요. 이 정도 각도? 이 정도 각도로 내려치는 게 3, 4도란 말이에요. 이 각도를 내려치는데 이걸 이렇게 든다는 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어느 분한테 배울 당시에 너무 이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들으라고 해서 뭐 혹시 그런 표현을 하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파르게 든다는 거는 정설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말은 이제 거의 이제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백스윙을 던지듯이 하면은 부작용이 클까요? 어차피 한 동작으로 연결되는데요 하셨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시도는 해봤거든요. 네. 근데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던지는 걸 할 때 제가 아크가 이렇게 작으신 분한테 이걸 좀 이런 느낌이니까 차라리 백스윙을 할 때 좀 던지듯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스윙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이게 뭔가가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가 좀 너무 강한 느낌도 나고 톤도 이제 적절하지 않고 턴을 할 때 톤도 이제 어느 만큼씩 이렇게 적당히 얼마큼 돌아다녀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돌아간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건 제 생각에는 이제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온에어를 통해서는 테이크어웨이 시 어깨로 시작하는 게 좋나요? 팔로 시작하는 게 좋나요? 하셨네요. 네, 그거는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쪽 근육이 써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게 확정적이지 않으시면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방법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그 방법이 이루어지시면 괜찮아요. 사실 손목을 먼저 쓰는 건 괜찮은데 팔을 들어 올리는 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윙을 할 때 백스윙 크기를 늘리려면은 그 팔을 들어 올리는 건 언제 들어 올리냐면 테이크 어웨이를 하고 난 이후에 들어 올리셔야 돼요. 손목은 뭐 미리 쓰시든 마시든 상관이 없는데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은 테이크 어웨이 이후에 들어 올리셔야지 테이크 어웨이 이전에 들어 올리시면 이제 백스윙이 이 근육이 안 꼬이기 때문에 작아지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테이크어웨이 동안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물어보셨네요. 써요. 이거 살짝 올립니다. 살짝. 아예 안 쓰게 되면 이 땅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 살짝 꺾어요. 살짝 꺾어요. 근데 많이 꺾어도 되긴 한데 손이 들어 올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살짝 써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준 프로의 레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레슨 70 스프링 캠프 이어서 이병윤 프로의 퀴즈로 배우는 필드 사용법 함께 하시죠.